2018년에 이그노벨 경제학상.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저주 인형을 만들어라. 핀으로 찌르면 핀으로 찌르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상사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이 언뜻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employees to use voodoo dolls to retaliate against abusive bosses. 이 실험은 이걸 복수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복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아무튼 불공정한 느낌을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계속 있어야 되지?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뭔가 하기 싫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주 인형을 핀을 찌르는 행위를 통해서 불공정한 느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연구였습니다.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집단은 저주 인형을 가지고 찌르는, 두 번째 집단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복수를 한 그 집단이 통제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업무 효율이 높게 나왔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상상만 하는데 이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실제감이 주는 놀라운 효과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소한 복수의 힘인 것 같아. 이게 사소한 복수가요, 의외로 장렬하거나 센 복수보다 해소되는 느낌은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복수는 장점이 많습니다. 나를 만만히 보면 안 돼 라는 시그널, 그리고 내 스스로한테도 상당히 나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크게 하면 더 큰 스트레스가 오잖아. 이런 거. 뭘 갖고 온 게 많아. 이제 엠터키 쿠션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사무실에 꼭 하나씩 놔두시고 부글부글 할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꺼내는 거. 작은 행위지만 해보는 거. 그 저주 인형이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그러면? 상사랑 닮았어야 돼.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름만 쓰면 됩니다. 너무 똑같은 걸 찢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기분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진짜로 해를 입히는 것 같은 죄책감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스탠포드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공포 영화를 보여줍니다. 한 집단은 영화를 보면서 드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하고요. 한 집단은 무슨 생각이 들던지 간에 억제해라. 감정을 억제한 집단의 교감신경계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억제를 하고 있었지만 이게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다시 분출한다는 거죠. 억압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출구만 하나 열리는 순간 터진다는 거거든요. 화병이 있죠. 예전에는 화병을 여성들만 앓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은요, 남성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복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화병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푸는 방법들이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를 요즘 많이 보고 있죠. 뒷담화를 해야 돼요. 터부시할 것만이 아니라 뒷담화를 하는데 잘해야죠.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랑 가볍게 하는 뒷담화, 내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제3자에 대한 뒷담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걔가 진짜 나빠서 내가 뒷담화하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그 사람을 악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말에 책임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지. 내 감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세게 얘기해야 되니까 뒷맛이 그래서 개운치 않은 거고. 근데 인지심리학에서 많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지속적으로 받으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육하원칙에서 적어놓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자기의 스트레스를 기록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오히려 지식의 체계로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김경일 서울시내 주차 블랙리스트. 금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에 가면 왼쪽에 있는 A 건물은 헬이야, 헬. 그때 B를 가면 헤븐이 열린다. 그런 것도 효율이라고 봐요. 아주 재밌는 연구들 중에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웃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야구 선수들 그 야구 카드 웃으면서 찍은 사람들은 80까지 살았어. 그리고 인상 쓰고 무표정하게 찍은 사람들은 평균 73세가 조금 안 되게 무려 수명이 7년이나 차이 나는. 누가 제일 잘 웃을까요? 우리 셋 중에? 아니요, 우리는 다 잘 안 웃죠. 이렇게 잘 웃으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어떻게든 이거든 아니면 뒷담화든 푸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크게 풀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작게 풀어내시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거라는 걸 업무 효율까지 연결시켜서 이그노벨상을 얻지 않나 또 생각이 드네요. 작게 해소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다못해 마음에 안 드는 분 이름 빨간색으로 쓰세요. 이 연구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웃으면서 찌르면 제일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건 좀 갑자기 괴기스러워. 갑자기 누가 제 방문을 두들기더니 책을 딱 주는데 제목이 내 옆에는 사이코가 산다예요. 그걸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이거를 펴고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야 되나. 웃으시라고 한 겁니다. 예.